결혼 뭐 등급 진단하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데서 제가 해보면 몇 거의 등급 나와요? F 막 등급 나와서 아 이거는 그럴 것 같아요. 결정사를 가면 안 되구나. 저는 가입이 되게 엄청 간단할 줄 알았거든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결제하면 바로 가입이 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경제력 없으면 사실 가입 못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키도 이렇게 펀치하시고 그냥 이렇게 잘생긴 분이 또 오셨어.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보고 너무 팬이어서 신청하게 됐어요. 감사해요. 일단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31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결혼 생각 있으세요? 결혼 생각이 있긴 한데 막 엄청 빨리 해야겠다 이런 건 아니고 그래도 한번 궁금해서 이제 어느 정도를 만날 수 있는지 한번 좀 상담 받아보려고 왔어요. 결혼을 만약에 하면 언제쯤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한 내년이나 내후년? 그러려면 지금 급한데 뭘 어떨까 물어본다고 그래요. 급한 건가요? 1년, 2년이? 아니 내년 내후년이면 벌써 지금부터 만나야지 결혼을 할 수 있는 건데. 결정사에서 만나면 되게 빨리 결혼하지 않나요? 한 아니에요 3개월, 6개월 만나면? 아니에요. 아니요. 결혼정보회사 처음이신 거죠? 네, 처음이에요. 왜 결혼정보회사에서 소개받을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냥 자유롭게 만나다가 좀 너무 연애 느낌만 강해지다 보니까 깊게 만나지지 않는 것 같아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만추를 하니까 상대방이 네. 결혼 생각을 안 한다. 맞아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한 맞아요. 거네요. 근데 나는 결혼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남자가 결혼을 결심하면 결혼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도 자만추인데도 결혼까지 못 갔어요? 제가 지금 사업이 안정된 지가 이제 2년 정도 돼가지고 그 전에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연애는 했어도 뭐 결혼을 해야겠다라든지 그런 생각은 뭐 깊게 고민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남자분들은 이제 사업하시면 좀 그런 경우들이 맞아요. 있죠. 그렇다면 지금 내년 내후년인데 아까 잠깐 그거 물어보셨어요.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나면 3개월 6개월 안에 결혼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빨리빨리 소개시켜줘가지고 뭐 금방 결혼하고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너랑 나랑 날 잡아야 돼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죠. 사실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오해들이 좀 많이 있는데 결혼정보회사도 사실은 결혼을 생각하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와요. 저는 어떤 분을 만날 수 있어요? 혹은 저는 이런 분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 있어요? 소개받고 싶어요? 이런 느낌으로 와서 상담을 받고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성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거죠. 소개를 해드리고 이런 나머지 조건들이나 이런 기본적인 결혼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문제가 없으니까 가입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연애를 시작해요. 근데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결정사에 이상한 사람이 많대요? 너무 막 상향혼을 원한다든지 본인이 좀 스펙이 안 되는데 좀 고스펙자를 만나려고 어떻게든 이제 와가지고 하는 사람도 많다고 들었고. 어플이 그러겠죠. 그런가요? 어플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결정사에서는 말도 안 되게 소개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결혼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남자분이 결혼을 할 때 나보다 막 고스펙을 원해요.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주지 말도 안 되는 조건 다 소개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상향혼 하지만 실제로 여성분보다 살짝 조건이 조금 좋은 분을 남자분을 소개시켜주는 거지 막 엄청나게 차이 나는 분을 소개시켜주기가 사실 어려워요. 심하게 뭐 차이 나거나 이렇게 되진 않네요. 그럼요. 거의 비슷하게 하거나 아니면 거의 뭐 너무너무 모델급으로 예쁘고 괜찮은데 너무 사람이 괜찮아. 그래서 이분하고 소개시켜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조건들을 모두 띄워놓고 소개시켜드릴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이후부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영역이에요. 결혼정보회사에 이렇게 제가 나이가 엄청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어리죠? 나이대가 좀 젊으신 분들도 있나요? 있죠. 20대부터 40대까지 다 있어요. 저는 되게 좀 그래도 30대 초중반 이상부터만 있는 줄 알아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진 않나요?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이라 20대 중후반에서부터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저는 막 결혼에 막 빨리 해야겠다 이런 건 없었었고 근데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다 이제 결혼을 하는 걸 보고 요즘에 이제 결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그 친구들이 좀 많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보다 보니까 이제 나도 결혼을 해야겠다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받으려고 해도
대부분 다 결혼을 했고 제 또래들은 생각보다 많이 결혼했더라고요. 어떤 분 만날지 궁금하죠? 많이 궁금하긴 해요. 몇 명을 보여주시는 건지, 이 사람 한 번 만나면 끝인 건지, 또 다른 사람 만나야 되는 건지, 시스템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 궁금하시구나. 네. 가입을 했을 때 가입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같이 살려고 하는데 적어도 매달 다달이 월급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자산을 모아놨는지, 근데 그 모아놨다라는 게 같이 집을 구해야 되는 목돈이 들어갈 수 있는 돈이어야 하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모아놨는지, 그리고 모아놓은 돈에는 경제관념이라는 게 포함이 돼요. 경제관념은 모은 돈이에요. 그래서 모은 자산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아파트를 샀는지 안 샀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이유는 투자에 대한 개념이 있는지 또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시스템이 성향 진단을 하고 폭력성도 검증을 하고 디테일하게 회원들의 심리 진단을 좀 쭉 해요. 물론 이거는 자율이긴 해요. 저 죽어도 안 받을래요. 그럴 거를 강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 심리 진단을 하고 가입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심리적으로 좀 뭔가 불안 요소가 있으면 실제로 병원에 가서 검진 받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좀 까다롭네요, 가입하는 게. 그래서 저희 회사의 가입비가 싸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돈을 낼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가입한다는 얘기예요. 경제력 없으면 사실 가입 못해요. 진입장벽이 높은 것 자체가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그런 레벨이 굳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도 해요. 저는 가입이 되게 엄청 간단할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결제하면 바로 가입이 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일단 나이가 94년생이고 사는 곳이 지금 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가예요? 아니면 뭐 월세예요? 지금 제가 사업을 하고 있어서 네. 법인으로 월세로 해놨습니다. 법인으로 월세로. 네. 네. 실제로 사실 법인이신 분들은 집을 잘 안 사기도 하고 사더라도 이제 뭐 법인으로 하기 때문에 맞아요. 내 자산으로 안 잡히는 경우들이 좀 맞아요. 있거든요. 그 직업이 그 회사를 운영하시네요? 네, 지금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년 경영하셨어요? 지금 7년 차예요. 우와, 7년 되셨는데 회사 매출 좀 물어봐도 돼요? 회사 매출이 한 10억 정도 하고 있고요. 10억이면 되게 높은 거 아닌가요? 업종 자체가 근데 매출보다도 순이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순이익이 좀 높은 업종이라서 그래요? 인력도 좀 최소 인력으로 하면서 네. 최대한 외주를 쓰고 좀 투자를 최대한 많이 하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회사. 되게 알짜 기업을 하고 맞아요, 계시네요. 네. 되게 똑똑하신 분이네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연봉이 어떻게 돼요? 연봉은 그냥 법인으로 1억으로 해놨고요. 1억으로 내가 네. 월급을 순수하게 받아가지만 맞아요. 사실은 또 나머지가 있잖아요. 이게 투자받은 회사가 아니라서 네. 제가 100% 주주이기 때문에 네. 그냥 돈에 대한 컨트롤은 다 가능해서 1년에 한 번씩 배당을 받잖아요. 맞아요, 네. 그 배당에서 되게 많이 조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회사인데 알짜 회사에다가 순이익도 높고 그래서 굉장히 좀 능력이 있는 걸로 저는 좀 보이거든요. 꼭 집이 있거나 자산이 있거나 네, 이러지 않아도 안 그래도 이제 막 결혼 뭐 등급 진단하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데서 제가 해보면 몇 거의 등급 나와요? F 막 등급 나와서 이거는 그럴 것 같아요. 결정사를 가면 안 되구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법인이신 분들은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꼭 그렇게만 가는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왜냐면 미래 가능성도 더 훨씬 훌륭하시고 나이 지금 31살에 7년에 종 매출을 하는 회사를 만들기가 쉬운 것도 아니고 소개시켜드릴 분들 진짜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학교 어떻게 되세요? 사업을 지금 되게 어린 나이부터 해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바로 취업을 한 후에 네. 바로 창업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서 일단 대학은 사이버로 다 완료를 했고 네. 지금은 이제 MBA를 준비하고 있어요. MBA는 네. 언제? 내년쯤 갈 것 같고 그래서 이게 학력 부분이 좀 많이 컴플렉스긴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요즘에 다 보면 뭐 스카이 막 다 너무 학력이 좋다 보니까 맞아요. 결혼정보회사에서 고졸이면 가입이 안 되는 회사들이 정말 많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 대학을 어디를 졸업했냐를 물어보는 이유는 결혼 정년기가 30에서 35세 정도에서 끊어지는데 직장인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의 과거는 알아도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렵잖아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학력이에요. 그래서 학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MBA를 가시게 되면 최종 학력이 MBA가 될 거고 내년에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MBA가 아니어도 사실 이미 이뤄놓은 것들이
많아서 만약에 그 학교가 중요한 여성한테는 사실 소개를 해드려도 어차피 소개가 안 되겠지만 상관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게 뭐 MBA가 뭐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 학력은 좀 해놓고 결정사를 이제 가입해야 되나. 그럼 너무 늦잖아요. 또 늦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한번 받아나 보자 상담을.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 이 31, 32, 33살에 다 갖춰서 준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시작을 해서 학교는 일하면서 하고 대신 기업에 네. 읽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회사 자체가 7년을 해서 요 정도 했으면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도 훨씬 높고 또 학교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에 좀 더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물론 다른 데에서는 떨어지거나 뭐 이거 안 돼요 이렇게 얘기 들으실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장점들을 좀 많이 어필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성향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거 괜찮아요라고 해주신 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많이 소개해드리는 편이거든요. 키가 되게 컸어요. 네. 키가 몇이에요? 키가 182. 자, 여성분들이 키 180 넘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계시네요. 182에 78이면 체형도 되게 슬림하신 편이고. 근데 저는 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그냥 길거리 다녀도 다 키가 커서 제가 뭐 커 보인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욕먹으려나? 그리고 종교는? 종교는 없어요. 종교 없고. 그러면 기독교 괜찮으세요? 이제 불교나 이제 기독교나 다 상관은 없는데 너무 이제 심취해버리면 심취. 종교에 기대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좀 대화가 힘들더라고요. 아, 근데 뭐 종교가 있는 건 상관없습니다. 종교 자체는 괜찮은데 네. 너무 심취해서. 끝으로 가 있는 분들. 종교에 좀 기대지 않는 사람? 부모님이 지금 그 노후 준비가 되어 계세요? 부모님 노후는 다 돼 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혹시 직업 좀 물어봐도 돼요? 두 분 다 이제 사업하셨었어요. 사업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이 지금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구나. 이 가풍을 무시 못해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이런 분위기를 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업을 가는 거예요. 부모님의 과거의 직업이 어땠어요를 꼭 물어보는 이유가 가정 내에서 어떤 훈육을 받았는지 어떤 걸 배웠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부동산도 다 법인 소유로 되어 있고 그래서 뭐 집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맞아요. 네, 다 돼 있습니다. 사실 법인을 하시는 분들도 다 개인 재산으로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 놓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법인을 해놓고 이후에 개인으로 하실 생각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만나고 싶은 분이 있어요? 좀 약간 심오하긴 한데 제 부모로부터 좀 완벽히 독립이 된 사람을 좀 되게 중요하죠. 네, 좀 지인이 그 와이프가 이제 처가랑 굉장히 가까운 곳에 이제 사는데 주에 4, 5일씩 가고 거의 완전히 그 장모님이라고 하죠. 너무 붙어서 막 다니는 걸 보다 보니까 아직도 독립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 때문에 물론 가까울 수도 있는데 근데 좀 그 친구도 되게 스트레스 좀 받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제적인 것보다 다 떠나서 이제 부모로부터 자기가 완전히 독립해서 좀 알아서 일도 하고 독립돼 있으신 분들은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돼 있고요. 직업적으로도 안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독립적이란 말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직업도 상관없다. 돈 모은 것도 상관없다. 자산도 상관없다. 좀 늦게 시작해서도 상관이 없다. 독립되어 있어서 자기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갖추거나 경제적인 독립, 사회적인 독립을 이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직업은 있어야 되고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연봉을 갖추고 있는 그 정도 분이면 보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맞아요. 네.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꼭 직장을 다녀야 되나요? 맞벌이 중요해요? 맞벌이는 상대방을 위해서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맞벌이 안 해도 되지만 상대방이 맞벌이를 함으로써 자유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쵸. 발전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집에 혼자서 있으면서 상당히 뭐 우울증도 많이 오고 그리고 저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뭐 미팅이 있을 때도 있고 뭐 시간이 좀 자유롭긴 한데 좀 바쁠 시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너무 이제 방치가 돼 있거나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자기가 뭐 돈을 많이 버는 걸 떠나서 그래도 뭔가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뭐라도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러면 프리랜서로 월 100만 원 벌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액수는 얼마를 벌든 상관이 없다. 괜찮네요. 좀 만날 수 있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이 보세요, 나이? 제가 위아래로 4살이라고 했는데 저는 연상이 좀 더 편한 것 같긴 해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생활 너무 일찍부터 해서 맞아요. 그래서 연상 4살 정도까지는 보신다. 연상을 만났을 때가
그래도 좀 대화가 많이 되고 어우, 독특해요. 네, 좀 편했었가지고 되게 독특해요. 출산은요? 출산은 그래도 가능했으면 하죠. 네. 그러면 35가지가 맞은 맞아요, 우선인데 네. 36, 37이신 네. 분들 어때요? 뭐 이상만 없다면 뭐 관계는 없어요. 이상이 없다면 네. 대부분 이상은 없거든요. 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와, 독특하세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연상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연하도 만나봤고 네. 연상도 만나봤는데 오히려 연상을 만났을 때가 좀 더 진중하고 결혼했을 때도 어차피 뭐 1, 2년 살고 말 게 아니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괜찮지 않나. 근데 물론 모든 뭐 연하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맞아요. 네. 그래도 연상이랑 대화를 했을 때가 훨씬 더 잘 맞는다. 제가 흡연자거든요. 네. 좀 담배는 좀 끊는 게 네.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게 치명적일까요? 흡연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하죠. 그래도 흡연 괜찮아요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서 네. 요거는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조건이나 이런,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잘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선택할 사람들이 있는지 요거를 먼저 체크를 했고요. 또 눈으로 진단을 하는 게 다르라서 한번 진단해 보실래요? 해보면 되나요? 네. 다 했습니다. 사실 원래 성격 자체가 워낙에 인싸에 정말 재미있는 거 좋아하시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시고, 근데 이런 분들이 사업으로 가잖아요. 정말 잘해요. 사업이나 영업이나 아니면 일로 가지 않으면 음주가무에 능통해지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에 저희 그 결혼정보회사 파티에 오신 적 있지 않아요? 한번 가봤어요. 그때 와가지고 엄청 인기 있지 않았어요? 1등 했잖아요, 1등. 그때 여자분들이 사실 거기에 진짜 직업 좋으신 분들 많았어요. 기억하세요? 네. 그 학교 졸업을 안 돼 네. 있는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1등 하셨어요, 그때. 결국은 만나서 얼마나 괜찮은지, 매너가 어떤지, 그리고 즐거운지도 되게 중요하고, 비주얼도 당연히 괜찮으니까 좋아하기도 했겠지만, 사실 실제로 사업이라든 이런 것들도 잘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그 인기로 같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업은 잘 될 수도 있고 갑자기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전문직을 더 선호하지 않으시나요? 전문직은 원래 누구라도 다 선호해요. 그렇다고 전문직이 한없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전문직보다 직장인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네. 또 어떤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꼭 그렇게 다 꼭 연결돼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대화를 할 때 잘 맞는 분들이 꼭 그런 직업군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호진님 같은 경우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어떤 분이 사실은 대화할 때 잘 맞냐면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하고 대화가 맞아요. 잘 맞을 거예요. 전문직도 굉장히 다양해요. 네. 전문직도 주도적으로 공부를 해서 삶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이잖아요. 혹은 프리랜서들도 사실 대화 잘 맞아요. 왜냐하면 프리랜서들도 자기가 계획하고, 아나운서도 프리랜서 있고, 그리고 리포터도 프리랜서가 있고, 글 쓰는 사람들, 작가들도 프리랜서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일을 구해서 스스로 일을 하고, 그리고 아웃풋을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직군도 잘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전문직 연상 만나는 거 가능해요. 그리고 프리랜서라면 아마 좀 연하 정도가 적당하지 않나. 왜냐면 나이가 님보다 좀 더 높은데 프리랜서라면 좀 불안 요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격의 측면에서도 봤을 때는 사람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내 마음에 들면 그냥 직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괜찮다 그러면 만나보시고, 만나보는 거하고 만나지 않은 거 달라요. 만나보시고, 대부분 결정사에서 만나면 1년 후에 결혼 날짜를 잡긴 하더라고요. 1년 후로. 근데 회원분들끼리 서로 어차피 너도 결혼 생각 있고 나도 결혼 생각인데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결정을 조금 빨리 하시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될 때까지 교제하시고 그 다음에 날짜를 잡으시더라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결혼정보회사에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여성분을 만나서 뭐 괜찮은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뭐 2번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 자리에서 뭐 바로 카카오톡을 뭐 교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 대화를 하는 건가요? 아, 전혀 모르시는구나. 네. 저희가 프로필 추천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뭐 세 분이든 두 분이든 프로필 추천이 들어가면 만나볼게요 라고 해서 수락을 하시고 상대방한테도 수락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두 분 다 수락을 하시면 저희 매니저가 만난 날짜를 잡아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셔서 만나시면 되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전화번호를 미리 드릴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미리 연락을 하셔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내일 뵐게요, 반갑습니다, 그러고 만나는 정도까지만 하시고 만나서 실제로 얘기하시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직접 연락해보세요 라고 해서 연락처를 드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내 상황에 따라 바꾸면 되는 거니까. 위치 같은 것도 다 제가 직접. 위치도 매니저님이 조율을 해서 잡아서 장소와 시간까지도 알려주세요. 아, 네. 근데 만약에 직접 연락해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해서 저희 제휴사 소개가 들어갈 경우에는 연락처를 직접 드릴 거예요. 그러면 시간 조율이나 만나는 미팅 약속 같은 걸 직접 하시면 돼요. 네. 만나봐야지 알 것 같아요. 맞아요. 만나지 않으면 절대 뭐라고 얘기 못해요. 여기 적혀 있는 것보다도 만나봐야지 그 사람이 뭐 단점도 있을 수 있지만 그쵸. 장점이 더 많으면 그쵸. 네, 그게 또 되는 거라서. 그래서 많이 만나보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많이 만나기 위해서 뭘 포기하실 수 있으세요를 물어보는 아,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혼 상담 처음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그냥 재밌었어요. 아, 재밌으셨어요? 네. 어. 또 생각보다 제가 나쁜 점수는 아니네요. 아, 점수로 하지 네. 않고 네. 다른 장점들이 많이 있으면 그런 걸로 또 어필하고 가면 되는 거니까 사실 다른 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소개 많이 해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